오늘 아시아 증시는 빅 이슈가 쏟아지는 일본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7월 참여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을 받은 이시바 총리가 결국 집권 1년 만에 사퇴했습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보통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요. 차기 후보로는 여성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는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쭉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습니다.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혀온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펀쿨색좌로 유명합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아베 전 총리의 측근 의원 그룹이 주 지지 기반입니다. 지난달 현지 언론에선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보시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에 위치했습니다.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하며 나란히 선두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하고 있어서 차기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자입니다. 또 두 주자 외에도 이시바 정권 2인자였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역시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선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자민당 주도의 정권 유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 리스크 이벤트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기 혼란은 불가피하더라도 일본 시장의 펀더멘탈은 유지될 거란 평가입니다. 이렇게 정치 이슈로 혼란스러운 사이 오늘 일본에서는 경상수지가 공개됐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6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일본 경제가 5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분기 실질 GDP를 통해 내수 중심 상승세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이렇게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는 일본, 정치 리스크보다는 지표 호조 영향에 더 강하게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는요, 장 초반 10년 내 최고치에 바짝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증시 내에서 가장 강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1.5% 상승하면서 45,67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주를 추종하는 토픽스 지수가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대비 1% 넘게 급등하며 장중 3,142포인트를 터치한 건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에이스 일본 토픽스 레버리지, 해당 ETF 같은 경우에는 49%, 52주 수익률이 50%에 육박하며 이 시각 현재 54,000원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앙권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중앙권 증시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상해 종합지수는 0.02%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0.24% 상승 반전한 상황이고요. 홍콩 H지수도 0.07% 하락 출발하는데 현재 0.19% 상승 반전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수출입 지표가 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국가에너지국이 AI 플러스 에너지 고도화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재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이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또 8월에 양동기업들의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필수 소비재 업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IT와 금융업종 중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국가에너지국 발표 내용이 2027년까지 전력망 발전, 석탄 분야 등 5개 이상의 특화 AI 모델을 심층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보면서 시진핑이 아직도 건재하구나 이런 평가들 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여기에 지금 북한과 러시아 정상까지 동원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반서방 세력 진영 움직임 상당히 좀 예사롭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승절 행사에서 그天安문 성로 중앙에 어떻게 자리가 배치되느냐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었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래 실시한 이 두 번의 열병식을 보면 2015년 70주년 전승절에서는 이제 시진핑 주석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장쩌민, 후진타오 전 주석이 나란히 배치가 됐었고 2019년에 70주년 국경절
전승절에서는 오른쪽에는 이제 후진타오 주석, 전주석, 이제 왼쪽에는 장점인 전주석이 이제 배치가 됐었습니다. 이번 80주년 전승절에서는 이제 오른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왼쪽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인데, 첫째는 시진핑의 이제 장기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판단입니다. 사실 대내 언론에서 이번 단상에 차기 주석 후보도 뭐 같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후진타오 전 주석 등 중국 관료 배치가 되지 않으면서 시진핑 주석의 건재함, 그리고 장기 집권 가능성을 굉장히 좀 높여줬다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미연 등을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점입니다. 59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 열병식에서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이 같이 단상에 오르면서 반미 연대를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큰데, 사실 3일 전승절 끝나고 나자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 광섬유에 대한 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바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먼저 현지 시간 29일에 중국에 있는 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허가 조치를 폐지한 그 영향이 굉장히 크기도 한데, 11월까지 이제 상호 관세가 미중 간에 이제 연장이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제 소규모의 관세 핑퐁 게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수출이 크게 좀 둔화된 걸로 나왔고 그 배경이 되는 게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0%가 넘게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출입 지표가 수출이 이제 4.4%, 수입이 이제 1.3%, 예상치가 둘 다 한 5%대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특히 수출 증가율 좀 둔화폭이 큰데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미, 러시아 이 수출 증가율 하락폭이 각각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16%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 아센이나 뭐 홍콩, 대만, EU, 일본 수출은 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고, 이 수입 지표를 보면 좀 재밌는데, 홍콩으로의 또 수입 증가율이 244% 증가했습니다. 그 외 한국이나 일본 수입 증가율도 또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IT 등 첨단 기술 관련 제품 수입이 좀 대폭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 수출입 지표가 예상치는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그렇게 크게는 보이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에서는 수출 동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 사실 10월부터 사실 중국 정부가 이 수출 세금 정책이 실시되면서 선수출 물량이 증가를 했음에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러시아 쪽의 수출이 좀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수입도 첨단 기술 산업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내수 부진에 따른 이런 지표 둔화가 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10월에는 국경절, 중추절 이런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중국 정책회의도 이제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수출입 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소비 부양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민간 첨단 기술 산업 기업들의 자본 지출을 좀 더 늘리도록 하는 그런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이나 통화 정책도 일부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